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비 주주분들. 이 조비는 농업용 비료를 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과거에는 대북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되었던 겁니다. 다만 이 대통령 정권이 바뀐 이후에 북한과의 사이는 현재까지 조금 나쁜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로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좀 오물풍선도 보냈었고,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또 대응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북과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대북 정책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발언을 했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상황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비가 비료랑 무슨 연관이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면, 딱 봐도 그냥, 유기질 외에 복합 비료 외에 원재료 이렇게 있는데, 결국 구체적인 용도는 비료입니다. 결국 이 비료에 해당되는 매출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얼마 전의 일이죠. 여기 29일인데, 일단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이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좀 과시하면서 북미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조금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에도, 네, 이게 7월 18일이고요. 7월 18일에도 공화당 정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현재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북한과 좀 잘 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북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좀 의사를 내비친 걸로 조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를 부각받는 이유는 원래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훨씬 높은 지지율을 트럼프가 좀 차지를 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대북 정책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이 물러났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지금 경쟁이 조금 팽팽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 미국 대선 지지율은 일단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9%를 좀 차지했다고 하고요. 일단 7개 경합주는 조금 동률을 좀 이루었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원래 트럼프가 바이든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해리스가 첫 여성 부통령이자 인도계 흑인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하게 돼서 이러한 지지율과 경합주에 대해서 좀 동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조비는 이때 원래 26일날 좀 시간에서 좀 올랐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29일인데 이때 또 정규장에서는 그렇게 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제 이슈가 조금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트럼프의 대북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조비가 좋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이때 8월 5일날 마이너스 11%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떨어졌던 이유는 저번 주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좀 공포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지수가 함께 떨어졌는데, 그와 함께 조금 하락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비는 일단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농작물에 들어가는데, 농작물이 지금 필수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필수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농작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향이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조비 또한
그렇게 뭐 매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나오면 충분히 그 이상 뭐 오를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뭐 상승했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전에 여기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했던 재료성이 좀 굉장히 높았던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 2023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이 비료 생산의 주 원료가 되는 이 요소에 대한 수출을 좀 금지하게 되면서 이 비료 상승으로 이 연이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단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또 요소 수출을 좀 중단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었는데, 다만 이전의 이 상승처럼 뭐 강세의 모습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원래 80에서 90%의 요소를 우리가 원래 이제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뭐 베트남이나 카타르 등의 수입선을 조금 다변화해서 중국의 수출 중단에도 좀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2023년까지는 굉장히 좀 높은, 빨간색이 안 보이네요. 이제 보면 88%로 조금 굉장히 높은 중국에 좀 의지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 이후에 계속 얘들이 수출 금지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조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성을 좀 다변화해서 결국 뭐 베트남 수입이 가장 이제 많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기타 국가인데 이 안에 이제 카타르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이 전처럼 조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산의 요소 가격이, 그러니까 다른 가격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싼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 우수하다고 하네요. 중국산은 일단 보면은 중국산이 이 킬로그램당 이 요소가 0.418달러라고 하고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0.442고, 그리고 일본 국가도 있는데 일본도 뭐 0.59. 얘들이 좀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중국이 0.418로 이게 킬로그램을 0.418, 0.442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뭐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때 이걸 뭐 1kg, 뭐 5kg 뭐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뭐 몇천 톤, 몇백 톤 막 이렇게 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일단 중국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후에 좀 요소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은 다시 중국의 수입 비중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요소 이제 수출 금지 관련해서는 이 조비가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주가 모멘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따라서 현재 이제 조비의 이 주가 모멘텀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럼프 관련주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행보가 일단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원래 이 대선 때 굉장히 좀 과격한 말과 뭐 좀 세게 말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북한에 대한 언급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계속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